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뭐 이렇게 돈을 찍어내도 우리나라에만 국한이 돼 있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여러분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뭐 새로운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새겨봐야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어떤 걸 발표했냐면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 되어도 그래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당분간 2, 3년 이내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달쯤 전인가 2021년까지는 22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심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가 막 되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찜찜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 발표하기를 인플레가 2% 이상이 되어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디플레라는 것은 물가가 하락되는 거예요. 물가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테레비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야. 좀 싸지고 있죠. 참 테레비는. 과일 가격이, 곡물 가격이, 뭐 공산품 가격이 점점 싸지는 게 디플레였거든요. 인플레라는 것은 비용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택시비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떡이 부족한가요? 내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 요 앞에 있는 거라도 요 거기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있잖아요. 생활 인플레. 생활 인플레는 이제 2%에서 4% 사이. 대한민국은 한 3% 정도 인플레가 매년마다 이렇게 있죠. 3%가 넘어가면 이거는 너무 물가 상승률이 커서 힘든 거예요. 근데 2%에서 3%, 1%에서 3% 정도는 인플레가 있으면 오히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더 나쁜 건 물가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비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뭐 이렇게 쌀값 올라가고 이러면 기분 나쁘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나 떨어지는 게 더 문제예요. 떨어지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적당히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그 경기가 나름 괜찮다는 거고요.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그거는 또 이제 그 떨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뭐 계속 올라가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요. 어쨌든 미국 연준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국채 물가, 뭐 금리 이런 것들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플레가 2% 이상이 되면 금리로 조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2%였어요. 2%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고 2%보다 안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를 조정을 해왔다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정부가 아니죠.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제도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고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인플레가 막 올라가면 인플레를 잡아야 돼.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금리 한 3월 달인가 금리나 0.75%인가 엄청나게 촥 내렸거든요. 0.25에 0.75에 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거의 1% 가까이 샥 내렸어요. 금리를. 작년까지도 금리가 낮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더 낮아버린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하는 말이 금리를 동결을 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 연준에서도 몇 년 동안은 인플레가 돼도 안 올릴 거다. 이거는 두 가지이기도 해요. 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전고점을 나스닥하고 S&P 500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고 다우지수도 곧 있으면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가지고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또 미국의 주택 호황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주택 거래가 30% 이상 증가됐다라고 그러잖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부동산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거래나 또 금시장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니켈이나 이런 그 자산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지표를 보면 경기가 호황인가? 또 실업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금융시장 쪽으로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연준에서 이제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경기 부양책으로 쏟아부으니까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수십조, 수백조 막 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엄청나게 내리고 그런 엄청난 유동성,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렸어.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들어왔어요? 아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는데 왜 나한테는 없냐고.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대. 많이 풀려. 누구는 몇백억, 몇천억을 굴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돈 아니 정부에서 7월달에 주긴 줬죠. 얼마씩 주긴 줬어. 그거 말고는 땡이라고 그거 없다고 여러분 서민들이 금융 거래를 해가지고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몇 억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서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가는 올랐어도 뭘 팔려야지. 뭐가 팔리고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있고 무역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매출 영업이익은 얼마 안 되는데 주가만 엄청나게 오르는 이상한 기현상이 발생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연준에서도 그게 위험한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리 인플레가 계속 될지도 모르는데도 금리를 이렇게 동결하고 최저금리 거의 0%대 금리를 하는 것은 유례가 거의 없어요. 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이런 비슷한 정책을 썼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이나 했던 좀 특이한 굉장히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인데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긴 했어요. 저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저금리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일본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은 성공해서 미국의 경제를 다시 반열에 올려놓고 그랬죠. 경제 회복을 했어. 근데 일본은 경제 회복을 못했어. 일본은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는데 어떻게 했냐면 해외로 다 자산들 해외 투자로 밖으로 다 돈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도 이자는 얼마 안 내겠다. 이런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 금리는 최소 3년 이내는 오르지 않겠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돈을 좀 많이 빌려도 이렇게 이자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물론 이제 원금을 훼손시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시장이, 나라가 그냥 국민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지금은 모두 다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 금리를 낮춘다는 것이. 대출을 그냥 쉽게 받아서 이렇게 잃지만 않으면 된다. 그 잃지만 않고 그냥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죠. 그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나는 가진 게 없어. 부모님도 가진 게 없어. 집안도 뭐 짱짱하지도 않고 뭐 누가 나한테 돈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은행에서 나에게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어떤 사람은 수십억 원 되겠죠. 그렇게 융자를 내준대. 예, 그 말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90년대, 80년대는 그냥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넣기만 하면 됐어요. 안전빵이야, 그냥. 넣기만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능동적이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넣기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불어났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거예요. 전에는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아니었어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은행에다 넣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의 능력을 보여줘. 기회는 오히려 더 많아졌어. 글쎄, 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융 쪽으로는, 돈 쪽으로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어.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너에게 이만큼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어. 기회비용을 줄 수 있어. 그런데 잘하면 엄청나게 성장해서 2배, 10배, 100배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이면 평상 유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일 나가서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됐고 지금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이기도 해요. 스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스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지금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해서 상실감이 더 커요, 스님. 아니, 스님, 저 무능한데 왜 스님 자꾸 그런 얘기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예, 여러분들 힘들게 하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직접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부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줘야 돼요. 최소한 자식들이 뭐 한다 할 때 가로막고 절대 빚내면 안 돼? 대충 빚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앞길을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대출이 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또 이제 무책임한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10년, 20년 동안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그 1,000만 원 학교 다닐 때 2,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10년째 갚고 있고 이러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것도. 그럴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앞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금융 지식,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후배들이 그런 어려운 늪에서 허우적되지 않도록 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정말 깡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또 이제 국내 뉴스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은 종교인으로서 참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들은 정말 많은 확진자가 막 나타나고 절에는 확진자가 별로 없어. 아주 부처님이 영험해서 확진자가 별로 없는 걸까? 그러진 않겠죠, 그죠? 영험한 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자주, 많이, 뭐 직장만큼이나 자주, 많이. 직장은 또 이렇게 경우가 또 다르고요. 교회는 또 이렇게 불특정 다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또 이번에는 이제 광화문에서 그런 것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 더 심해졌는데요. 그 광화문에서 안 한 사람들도 교회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많은데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좀 부탁을 신신당부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슨 시장 상인처럼 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하더라고요. 참 이제 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 앞에서 우리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너무 죄송하다. 온 국민들이 지금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지금 2번 죽고 3번 죽고 10번 죽고 있는데, 온 국민들이 다들 죽어 다 난린데 자기들 같이 모여서 법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걸 좀 어느 정도 인증을 해달라고,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방역을 잘하는 곳은 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상인이 아니에요 라고. 참 난감하고 그런 때 욕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욕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거들 먹을 짓을 해 보면.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도 문제지만 종교인들이 전체 다 문제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영험해서 절에는 이런 게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절에는 사람들이 일단 안 모여요. 이렇게. 그리고 절에는 스스로들 알아서 그냥 봐요. 우리 봐봐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나요? 오지 말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알아서 안 와, 알아서. 황룡사는 그래도 시내에 있는 절이라서 많이 모이는 곳인데, 산중에 있는 절들은 그냥 아예 발길이 그냥 토굴 생활하고 있다니까. 저 해인사도 지금 깊은 산중에 해인사도 토굴 생활한다니까.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게 불자들이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더 개선되고 더 이렇게 민주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별로 이렇게 애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찰에 기도를 하는데 목매이지 않고, 절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 될 때 가는 거고, 안 될 때 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교회는 안 그러죠.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안 지키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에 안 왔는데 부처님한테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들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교회 안 가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매주마다 모이다 보니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목사님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잠시만 좀 그러면 되는데요. 그래 좀 그래요. 우리 절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이런 문제 아닐 때 다른 때도 문제가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떤 집단화된 그런 상태에서는 집단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요. 특히 종교 집단들은 집단 이기주의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종교를 다 없애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종교의 순기능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종교를 갖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고 이렇게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집단 이기주의하면 민노총도 이렇게 한기총인가? 민노총도 지금 뭐 이렇게 대규모 또 이렇게 총파업, 뭐 농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국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아니 참 그래요. 또 의사들도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의사가 더 필요한 나라죠.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이 병원을 잘 안 가요. 이번에 코로나도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생긴 것도 이 사람들이 별로 그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병원에 가면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또 그 분위기가 또 뭐냐면 감기 걸려가지고 유럽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고 얘기 듣다가 가가지고 귤이나 열심히 드세요. 비타민 C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지 주사를 안 놔줘. 주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뭘 운동을 하세요. 뭘 하세요. 이런 왜냐하면 그 의료가 거의 이렇게 복지화되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뭐 굳이 돈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래요. 국민들이 이 사람이 병원을 잘 안 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병원에 피곤해서도 병원 가요. 링겔 맞는다고 피곤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가려운 것 같아요. 간호는 무슨 좀 쉬기만 하면 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링겔 맞아요. 좀 기침만 하면 병원 가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그 약 타가지고 빨리 감기 낫는다고 빨리 그렇게 하고 그래요. 손 조금만 베도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국민들이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기 때문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그런다네요. 또 원격 의료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데요.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야말로 이제 밥그릇 싸움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의사가 더 많아지면 의사도 경쟁해야 된다. 의사가 경쟁해야지 그러면. 스님들도 경쟁하는데, 의사들도 경쟁하고, 목사님도 경쟁하는데, 의사만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라는 이런 개념은 빨리 벗어나고 더 좋은 국민들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가 생기는 게 더 나은 거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려가지고 뭐 별로 좋은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시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성불하세요.